아, 손가락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아침마다 손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너무 아프고 뻣뻣해서 물건도 제대로 못 잡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펴려는데 마치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고 아픈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 신호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관절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해온 박현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외래로 오신 65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양손이 뻣뻣하고 붓는 증상이 있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집안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수저를 잡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파서 밥을 짓는 것도 힘들고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해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계속 미루셨다는 점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딸이 강제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가 모두 강양성으로 나왔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손가락 관절에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진단을 받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조기는 아니지만 아직 치료 가능한 시기에 발견되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째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침 손 뻣뻣함도 거의 없어졌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6개월 전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왔다면 관절 손상 없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후회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증상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여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실수로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정상적으로는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관절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계속되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연골과 뼈가 손상되고 결국에는 관절이 변형되어 버려요. 한번 변형된 관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예요. 작년에 58세 이정희 씨가 이런 상황까지 진행된 채로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 증상이 나타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대요. 손가락이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손가락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계셨어요.
단추를 끼우는 것도 힘들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진단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변형된 관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로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변형된 손가락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정희 씨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왔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된다고요. 손주들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바느질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과 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섬유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에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아침에 뻣뻣함이 있어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풀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계속돼요. 72세 박정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이 너무 뻣뻣해서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고 아팠대요.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면 괜찮아졌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나중에는 1시간 반 이상 지나야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었고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 손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픈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대칭성이에요. 오른손 검지가 아프면 왼손 검지도 똑같이 아프고 오른손 손목이 부으면 왼손 손목도 똑같이 붓는 식이죠. 만약 한쪽 손만 아프다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양쪽이 대칭적으로 아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63세 최순자 할머니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양손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똑같이 붓고 아프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운데 손가락과 약지 2번째 마디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손목도 양쪽 모두 붓고 아팠고요. 처음에는 양손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쉬어도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작은 관절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부터 시작해요. 특히 손가락의 중간 마디와 손가락이 손바닥과 만나는 부분의 관절에 잘 생깁니다. 손목 관절도 초기에 자주 침범되는 부위예요. 만약 무릎이나 엉덩이 같은 큰 관절부터 아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손을 꽉 쥐었다 펴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먹을 쥐려고 하면 손가락이 제대로 안 오므려지거나 쥔 주먹을 펴려고 하면 잘 안 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관절 주변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60세 김철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령을 잡기가 힘들어지셨대요. 손에 힘이 없어진 것 같고 손가락을 오므리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력이 떨어진 건가 싶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이 붓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있는 관절은 붓고 만져보면 다른 부위보다 따뜻해요.
이것은 관절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8세 송미영 할머니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며 오셨어요. 손가락 마디가 붓고 만져보면 열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전신 피로감과 미열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미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이 관절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보다 저녁에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가장 심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아파지죠.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두 질환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들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가족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거나 여성이신 경우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병원에 가시면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관절이 아픈지, 아침 뻣뻣함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을 자세히 여쭤보죠. 그 다음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를 측정하는데 이 두 가지 검사가 모두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초기에는 이 검사들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세 정명숙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으셨는데 처음 혈액 검사에서는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증상과 신체 검진 소견이 명확했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질병이 진행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뼈가 손상된 것이 보여요. 필요한 경우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초기 변화를 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거든요.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해요. 발병 후 2년 이내에 관절 손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뉩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항류마티스 약물을 사용해요. 이 약들은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해서 관절 파괴를 막습니다. 초기에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약물들을 병합하기도 해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 진통제도 함께 사용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어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순자 할머니가 이런 경우였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항류마티스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생물학적 제제로 바꾼 후에는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지셨어요. 붓기와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아침 뻣뻣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약물 치료로는 적절한 운동과 관절 보호가 중요합니다. 관절을 너무 안 쓰면 굳어지고 너무 많이 쓰면 손상이 되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손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손가락보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고 문손잡이는 둥근 것보다 레버형이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절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손 운동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는 운동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아침 뻣뻣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고 계신데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신 후로 손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오므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입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따뜻한 물에 손을 5분 정도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서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관절 보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큰 관절을 이용하고 작은 관절의 부담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무거운 가방을 들 때 손가락으로 들지 말고 팔꿈치에 걸치는 식이죠. 병뚜껑을 열 때도 손가락 힘으로만 열지 말고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세요. 요리할 때는 칼 손잡이가 굵은 것을 사용하고 야채를 썰 때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는 더욱 그렇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인자이자 악화 인자예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과정을 거치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및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있는데도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이 파괴되는 병이에요. 한번 손상된 관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69세 조명희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손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이 1년 넘게 계속되었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참으셨대요.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별거 아니라며 미루셨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손가락 관절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치료를 시작했지만 손상된 관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민간요법만 믿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봉침이나 부항, 한약 같은 민간요법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66세 박순남 할머니가 이런 경우였어요. 손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래도 계속 한약을 먹고 침을 맞으면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죠. 결국 3달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셨는데 그 사이 관절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셋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약을 중단하면 다시 염증이 악화되고
관절 손상이 진행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해요. 71세 최영희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달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손도 덜 뻣뻣하고 통증도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 나은 것 같다며 약을 임의로 끊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증상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다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재개하셨습니다. 넷째, 관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져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적당한 활동은 꼭 필요해요.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관절에 좋다는 여러 건강식품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없어요. 건강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반드시 정규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증상이 좋아졌다고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질환이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받고 약물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1시간 이상 뻣뻣하고 양손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프며 손을 꽉 쥐었다 펴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관절 손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관절 변형으로 이어집니다.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받으셔야 하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민간요법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침 손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관절 보호 원칙을 지키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김영숙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침 손 뻣뻣함도 거의 없어졌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관절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손 운동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온다고 하셨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손이 뻣뻣하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며느리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증상을 호소하실 때 그냥 파스나 붙여드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모시고 왔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요. 이제는 어머니 건강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5분 손 운동하기,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관절에 물이 가는 동작 피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관절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관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손이 뻣뻣한 증상을 겪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